공인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저는 일본, 독일, 캐나다, 미국의 동료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합치면 수술실과 재활 현장에서 41년이 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체가 어떻게 손상되고 회복되고 강화되며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나이가 들며 힘이 감소할 때의 영향도 알고 있고 그 힘을 다시 회복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기술 경영진, AI 기반 피트니스 스타트업, 실험실 보충제 브랜드, 새로운 장수 인플루언서들은 같은 메시지만 반복합니다. 걷기만 하면 충분하다. 75세 이후에는 근력 운동이 필요 없다. 저항 훈련도 파워 트레이닝도 필요 없다. 그냥 걸어라. 하지만 해부학을 제대로 아는 입장에서 보면 이 주장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걷기만으로 이미 위축된 근육을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안정화 근섬유가 활성화되지 않는데 균형은 어떻게 좋아질까요? 부하 긴장 저항이 없는데 뼈는 어떻게 강해질까요? 빠른 반응 근섬유를 훈련하지 않는데 어떻게 낙상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매달 근력을 잃어가는 75세 이상의 몸을 걷기만으로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생체역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수술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으며 우리가 매일 보는 실제 환자들의 모습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22명의 정형외과 의사들이 직접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편의 의학 논문을 분석했고 9개국의 재활 프로그램을 검토했으며 우리 스스로에게 운동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297가지 운동, 그중 일본에서만 144가지를 시험했습니다. 대부분은 약간의 도움은 되었고 일부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단 5가지 운동만이 과학이 좀처럼 보장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75세 이후에도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하며 반복 가능한 근육 회복.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걷기만 의존하는 대신 7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운동을 소개합니다. 특히 이번 운동은 41년의 정형외과 임상 경험 중 그 어떤 루틴보다 빠르게 근손실을 회복시켰습니다. 연구 참고 문헌 전체는 설명란에 첨부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당신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답변합니다. 이제 바로 5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힘을 깨우는 동작입니다. 5번, 뒤꿈치 발끝 걷기, 텐덤 보행. 5위는 뒤꿈치 발끝 걷기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임상에서는 텐덤 보행이라고 부르며 75세 이후 급격히 저하되는 능력 하나를 직접적으로 공략합니다. 바로 고유감각입니다. 고유감각이란 보지 않고도 내 몸이 공간에서 어디에 있는지 아는 능력입니다. 눈을 감고 코를 만지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매번 발을 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죠. 75세가 지나면 이를 담당하는 신경 신호가 약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5에서 80세 사이의 고유감각 정확도가 약 25% 감소합니다. 그 결과 뇌는 발의 위치와 지면 상태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뒤꿈치 발끝 걷기는 마치 외주를 걷듯 뇌와 몸 사이의 정확한 소통을 강제로 요구합니다. 한 발의 뒤꿈치를 다른 발의 발가락 바로 앞에 붙여 한 걸음씩 걷습니다. 이 좁은 지지면이 신경계를 강하게 자극해 균형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방법. 벽이나 조리대 옆에서 시작하세요. 어깨를 펴고 4-5m 앞에 한 지점을 바라보세요. 천천히 정확하게 뒤꿈치 발끝 패턴으로 걷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과 통제가 핵심입니다. 연속 20걸음, 하루 2회 목표. 아어카이브즈 오브 피지컬 메더선 앤드 리어빌러테이션 연구에 따르면 8주간 실천한 고령자들은 동적 균형이 19%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 이동에서 중요한 균형입니다. 사람 많은 곳이나 울퉁불퉁한 길에서 자신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익숙해지면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몇 걸음은 눈을 감고 해보세요. 실제 생활의 방해 요소와 어두운 환경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 운동을 기본으로 권하는 이유는 발-왼뇌 연결을 다시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평지 걷기만으로는 이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4번 의자 스쿼트 4위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이는 노년기 독립성을 예측하는 핵심 능력과 직결됩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손을 쓰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능력은 단순해 보이지만 유러피언 저널 오브 프리벤티브 카어디알러지의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이 동작을 못한 사람은 사망 위험이 5-6배 높았습니다. 75세 이후에는 대퇴사두근과 둔근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이는 근감소증으로 70대 후반과 80대에 특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저널 오브 제런탈러지는 75세 이후 매년 근력이 약 3% 감소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의자 스쿼트는 화장실, 자동차, 식탁에서 일어나는 일상 동작을 그대로 훈련합니다. 방법. 단단한 의자에 앉아 발은 엉덩이 너비. 팔은 가슴에 교차하거나 앞으로. 몸을 약간 숙여 발에 체중을 싣고 뒤꿈치로 밀어 일어나기. 완전히 선 뒤 잠시 멈춤. 천천히 통제하며 다시 앉기. 12주간 주 3회 실시한 연구에서 다리 근력 28% 증가. 보행 속도 15% 향상. 계단 오르기 능력 22% 향상. 목표는 하루 2-3세트 10회입니다. 처음엔 팔걸이를 사용해도 되며 점차 줄이세요. 최종 목표는 팔 없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3번 서서 하는 고관절 원 그리기. 3위는 서서 하는 고관절 원 운동입니다. 고관절 가동성과 작은 안정화 근육을 동시에 훈련합니다. 넘어질 때 몸은 옆으로 발을 내딛거나 다리를 회전시켜 균형을 회복하려 합니다. 고관절이 뻣뻣하고 안정근이 약하면 반응이 늦어져 낙상으로 이어집니다. 저널 오브 바이오미케닉스에 따르면 65에서 80세 사이의 고관절 가동성이 평균 20% 감소하며 이는 낙상 위험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방법. 벽이나 의자 옆에서 가볍게 지지. 바깥쪽 다리를 들어 무릎으로 큰 원을 그림. 한 방향 5회, 반대 방향 5회. 천천히 통제하며 수행. 3개월 후 측면 안정성 31% 향상, 보호 반응 속도 20% 개선이 보고되었습니다. 2번, 벽 밀기 등척성 운동. 2위는 벽 밀기 등척성 운동입니다.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근육에 힘을 주는 방식으로 고령자에게 매우 안전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등척성 운동은 근력 생성 35% 증가, 낙상 대응 속도 40% 향상. 방법. 벽에서 팔길이 거리. 손바닥을 어깨 높이에 대고 강하게 밀기. 몸은 머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일직선. 10에서 15초 유지, 3에서 5회 반복. 주당 12분만으로도 혈압, 골밀도, 전신 안정성이 개선되었습니다. 한 번, 한발 서기. 1위는 한발 서기입니다. 가장 과소평가되었지만 데이터는 압도적입니다.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어츠 메더선 연구에서 70세 이상 1,500명을 10년 추적한 결과 10초간 한발 서기를 못한 사람은 전체 사망 위험 18% 증가, 심각한 낙상 위험 3배 증가. 방법. 벽이나 의자 근처. 한 발을 2-3cm만 들고 30초 유지, 다리 바꿔서 수행. 하루 3회. 이를 매일 하면 4주 만에 평균 27% 균형 향상이 나타났습니다. 걷기는 이 운동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걷는 동안 한 발 서는 시간은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이 5가지 운동은 75세 이후 독립성과 낙상 예방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걷기는 훌륭합니다. 계속하세요.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소식은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하루 15분도 걸리지 않으며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장비나 헬스장도 필요 없고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현재 상태에 맞게 조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오늘 당장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노화와 균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모두 읽고 소중히 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인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저는 일본, 독일, 캐나다, 미국의 동료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합치면 수술실과 재활 현장에서 41년이 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체가 어떻게 손상되고 회복되고 강화되며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나이가 들며 힘이 감소할 때의 영향도 알고 있고 그 힘을 다시 회복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기술 경영진, AI 기반 피트니스 스타트업, 실험실 보충제 브랜드, 새로운 장수 인플루언서들은 같은 메시지만 반복합니다. 걷기만 하면 충분하다. 75세 이후에는 근력 운동이 필요 없다. 저항 훈련도 파워 트레이닝도 필요 없다. 그냥 걸어라. 하지만 해부학을 제대로 아는 입장에서 보면 이 주장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걷기만으로 이미 위축된 근육을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안정화 근섬유가 활성화되지 않는데 균형은 어떻게 좋아질까요? 부하 긴장 저항이 없는데 뼈는 어떻게 강해질까요? 빠른 반응 근섬유를 훈련하지 않는데 어떻게 낙상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매달 근력을 잃어가는 75세 이상의 몸을 걷기만으로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생체역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수술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으며 우리가 매일 보는 실제 환자들의 모습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22명의 정형외과 의사들이 직접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편의 의학 논문을 분석했고 9개국의 재활 프로그램을 검토했으며 우리 스스로에게 운동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297가지 운동, 그중 일본에서만 144가지를 시험했습니다. 대부분은 약간의 도움은 되었고 일부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단 5가지 운동만이 과학이 좀처럼 보장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75세 이후에도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하며 반복 가능한 근육 회복.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걷기만 의존하는 대신 7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운동을 소개합니다. 특히 이번 운동은 41년의 정형외과 임상 경험 중 그 어떤 루틴보다 빠르게 근손실을 회복시켰습니다. 연구 참고 문헌 전체는 설명란에 첨부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당신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답변합니다. 이제 바로 5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힘을 깨우는 동작입니다. 5번, 뒤꿈치 발끝 걷기, 텐덤 보행. 5위는 뒤꿈치 발끝 걷기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임상에서는 텐덤 보행이라고 부르며 75세 이후 급격히 저하되는 능력 하나를 직접적으로 공략합니다. 바로 고유감각입니다. 고유감각이란 보지 않고도 내 몸이 공간에서 어디에 있는지 아는 능력입니다. 눈을 감고 코를 만지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매번 발을 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죠. 75세가 지나면 이를 담당하는 신경 신호가 약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5에서 80세 사이의 고유감각 정확도가 약 25% 감소합니다. 그 결과 뇌는 발의 위치와 지면 상태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뒤꿈치 발끝 걷기는 마치 외주를 걷듯 뇌와 몸 사이의 정확한 소통을 강제로 요구합니다. 한 발의 뒤꿈치를 다른 발의 발가락 바로 앞에 붙여 한 걸음씩 걷습니다. 이 좁은 지지면이 신경계를 강하게 자극해 균형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방법. 벽이나 조리대 옆에서 시작하세요. 어깨를 펴고 4-5m 앞에 한 지점을 바라보세요. 천천히 정확하게 뒤꿈치 발끝 패턴으로 걷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과 통제가 핵심입니다. 연속 20걸음, 하루 2회 목표. 아어카이브즈 오브 피지컬 메더선 앤드 리어빌러테이션 연구에 따르면 8주간 실천한 고령자들은 동적 균형이 19%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 이동에서 중요한 균형입니다. 사람 많은 곳이나 울퉁불퉁한 길에서 자신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익숙해지면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몇 걸음은 눈을 감고 해보세요. 실제 생활의 방해 요소와 어두운 환경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 운동을 기본으로 권하는 이유는 발 앤 뇌 연결을 다시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평지 걷기만으로는 이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4번 의자 스쿼트 4위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이는 노년기 독립성을 예측하는 핵심 능력과 직결됩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손을 쓰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능력은 단순해 보이지만 유러피언 저널 오브 프리벤티브 카어디알러지의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이 동작을 못한 사람은 사망 위험이 5-6배 높았습니다. 75세 이후에는 대퇴사두근과 둔근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이는 근감소증으로 70대 후반과 80대에 특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저널 오브 제런탈러지는 75세 이후 매년 근력이 약 3% 감소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의자 스쿼트는 화장실, 자동차, 식탁에서 일어나는 일상 동작을 그대로 훈련합니다. 방법. 단단한 의자에 앉아 발은 엉덩이 너비. 팔은 가슴에 교차하거나 앞으로. 몸을 약간 숙여 발에 체중을 싣고 뒤꿈치로 밀어 일어나기. 완전히 선 뒤 잠시 멈춤. 천천히 통제하며 다시 앉기. 12주간 주 3회 실시한 연구에서 다리 근력 28% 증가. 보행 속도 15% 향상. 계단 오르기 능력 22% 향상. 목표는 하루 2-3세트 10회입니다. 처음엔 팔걸이를 사용해도 되며 점차 줄이세요. 최종 목표는 팔 없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3번 서서 하는 고관절 원 그리기. 3위는 서서 하는 고관절 원 운동입니다. 고관절 가동성과 작은 안정화 근육을 동시에 훈련합니다. 넘어질 때 몸은 옆으로 발을 내딛거나 다리를 회전시켜 균형을 회복하려 합니다. 고관절이 뻣뻣하고 안정근이 약하면 반응이 늦어져 낙상으로 이어집니다. 저널 오브 바이오미케닉스에 따르면 65에서 80세 사이의 고관절 가동성이 평균 20% 감소하며 이는 낙상 위험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방법. 벽이나 의자 옆에서 가볍게 지지. 바깥쪽 다리를 들어 무릎으로 큰 원을 그림. 한 방향 5회, 반대 방향 5회. 천천히 통제하며 수행. 3개월 후 측면 안정성 31% 향상, 보호 반응 속도 20% 개선이 보고되었습니다. 2번, 벽 밀기 등척성 운동. 2위는 벽 밀기 등척성 운동입니다.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근육에 힘을 주는 방식으로 고령자에게 매우 안전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등척성 운동은 근력 생성 35% 증가, 낙상 대응 속도 40% 향상. 방법. 벽에서 팔길이 거리. 손바닥을 어깨 높이에 대고 강하게 밀기. 몸은 머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일직선. 10에서 15초 유지, 3에서 5회 반복. 주당 12분만으로도 혈압, 골밀도, 전신 안정성이 개선되었습니다. 한 번, 한발 서기. 1위는 한발 서기입니다. 가장 과소평가되었지만 데이터는 압도적입니다.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어츠 메더선 연구에서 70세 이상 1,500명을 10년 추적한 결과 10초간 한발 서기를 못한 사람은 전체 사망 위험 18% 증가, 심각한 낙상 위험 3배 증가. 방법. 벽이나 의자 근처. 한 발을 2-3cm만 들고 30초 유지, 다리 바꿔서 수행. 하루 3회. 이를 매일 하면 4주 만에 평균 27% 균형 향상이 나타났습니다. 걷기는 이 운동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걷는 동안 한 발 서는 시간은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이 5가지 운동은 75세 이후 독립성과 낙상 예방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걷기는 훌륭합니다. 계속하세요.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소식은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하루 15분도 걸리지 않으며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장비나 헬스장도 필요 없고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현재 상태에 맞게 조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오늘 당장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노화와 균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모두 읽고 소중히 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